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빼기 AB과의 실제 소요된 경우인데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C점의 양도 시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납부한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 소요된 경비 끝났다. 자,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아파트를 15억에 팔았는데 관리처분계 인가일 후 청산금을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1억, 1억, 요때 죄송합니다. 요때 1억 15억에 판대요. 그러면 15억이 양도가를 가져가면 안 돼요. 왜? 2억은 내가 이미 양도한 후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이 돼요. 이건 누구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양수자인 B한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가 매매 계약서에는 15억에 써졌지만 양도세 계산 때는 뭘로 써라? 13억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분명히 연락이 올 겁니다. 그 유권에서 있어요. 딱 써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그럼 이주비를 보통 한 3억에서 4억 지급을 해요. 무이자로. 그러면 이주비도 대금 청산할 때 상계 처리고 돈을 주고받아요. 그럼 이주비를 빼야 될까요? 안 빼야 될까요? 이주비는 가만히 놔두세요. 왜? 이주비의 변제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양도자인 A한테 있어요. 그 변제 의무를 누가 인수받았어요? 양수자인 B가 인수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20억에 파는데 그 부동산의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15억이 있어요. 실제 주고받은 돈 얼마만 주고받아요? 5억만 주고받아요. 그래서 양도가를 5억을 합니까? 안 하죠. 20억으로. 이유가 뭐예요? 15억은 그냥 대금 청산할 때 상기하는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납부할 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A점에 취득가가 애매모호해요. 몰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환산취득가를 써야겠죠? 그럼 환산취득가는 어떻게 써요? B점의 평가액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토지 건물 규칙 합계 이게 만약에 지금이라고 한다면 뭘 써야 돼요? B점의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점의 토지 건물 규칙 합계액을 대입하면 또는 A점의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환산취득가가 나오죠? 그럼 환산취득가가 나오면 기타 필요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공제를 해야 되죠. A 곱하기 B분의 C의 C 값에 3%를 공제해야겠죠. 3%. 자, 그럼 이제 완성을 해봅시다. 어떻게 완성되냐면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마이너스 실제 소유자금액 또는 계산공제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환산가가 나올 턱이 없죠. C점의 양도시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 소유된 경비 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과세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세대 주택 비과주택 고가주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 차익 곱하기 전체 양도가 15억 아까 2억 빼면 13억이겠죠? 13억분의 13 마이너스 12에 상당하는 것만 과세는 되겠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A, B 구하는 장특공제를 80%짜리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는요, 청산금을 지급할 때입니다. 지급받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 선배님들이 관리처분 인가조서를 받아보면요, 청산금 납부, 청산금 징수, 청산금 지급, 청산금 징수 써진 게 있어요. 그 조합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청산금을 징수한다 그 말은 조합원 기준으로는 청산금을 납부한다는 말이 돼요.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조합원 기준은 청산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A가 B 부구간에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성분 A, B 구간의 양도 차익은 B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지우개. A, B 구간은
B점의 평가에 8억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의 객체가 누구 것을 알고 싶어 해요? 평가 8억에 받았는데 6억짜리를 받은 거예요. 6억짜리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8억짜리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조합원 입주권 6억짜리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A의 양도 차익을 쪼개야 돼요. 그렇죠? 쪼개기 맞잖아요.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8분의 8 마이너스 2를 해야겠죠. 그죠? 평가에 8분의 청산금 지급받고 빼고 6억은 8분의 6만 해당되면 되죠. 그죠? 자, 성분 BC의 양도 차익은 16억 빼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6억짜리의 양도 차익 알고 싶은 거예요. B점의 평가에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 마이너스 Y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것은 16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Y죠. 그죠? 예. 가로를 풀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요. 이걸 말로 바꿔봅시다. 자, 청산금을 납부하는 지급받는 경우로서 관리처는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에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 소득률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가 꼭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에 분수의 분자 B점의 평가에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C점의 양도시가 빼기 B점의 평가에 플러스 지급받은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 소득률비. 그러면 다 끝났어요. 나중에 이거 완성된 주택은요. 이게 C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아니라 뭘로 가면 돼요? 실질주택 양도로 바꾸면 돼요. 근데 하나 틀린 건 있어요. BC 구간의 양도 차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BC 구간의 양도 차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납부한 청산금 3억이 기한 양도 차익도 있고 기존 부동산 5억짜리가 기한 양도 차익도 있죠. 그러면 BC 구간인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5 플러스 3 B점의 평가에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분의 기존 부동산의 B점의 평가액에 대입하면 BC 구간의 기존 부동산에 기한 양도 차익이 쪼개져 나오겠죠. 아까 계산식을 BC 양도 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에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분의 분자에다가 납부한 청산금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납부한 청산금에 기여한 양도 차익 쪼개져 나오겠죠. 양도 차익이 몇 개가 쪼개져요? A, B 구간의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 BC 구간의 기존 부동산에 기여한 양도 차익과 납부한 청산금의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A, B 구간과 BC 구간의 기존 부동산에 기여한 양도 차익은 A점부터 C점까지의 장특공제를 해줘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BC 구간은 원칙대로 장특공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날이 완성일이에요. 이날이 양도 시주택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구간이에요. 근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 안 해놨어요. 그냥 해버려라. BC 구간 중에 납부한 청산금에 기한 양도 차익은 B점부터 C점까지 양도 차익 장통제 해적으로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걸 문제 삼을 사람은 몇 명일까요? 법하고 틀리지 않느냐라고 따질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예, 세 사람. 두 사람은 생략하고요. 조국과 민족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신 한 사람은 미친 없어요. 그 다음에 완성된 주택을 파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이지만 지급받은 청산금을 받는 경우로 한다면 A, B 구간이 B 구간이건 다 누가 기여한 거예요? 지급받은 청산금이 A, B, B, C 구간의 양도차에 기여를 해요, 안 해요? 한 푼도 기여를 안 해요. 다 누가 기여한가요? 기존 부동산이 기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C점까지 양도차익 전체에다가 장투금융 다 해줘보라는 얘기입니다. 쪼갤 건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합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방식을 알면 완성주의 양도차익 계산도 쉽다. 자, 근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청산금을 지급받았어요. 근데 이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0.5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럼 0.5에 곧바로 과세해요? 해요? 안 해요? 곧바로 과세하면 안 돼요. 조세 특례제도 7조 1항 제2호 사회 기반 시설이 정비되는 경우로서 도시를 주고 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양도를 뭐 해줘라? 감면해줘라. 네, 10% 세액 감면해줘야 돼요. 조합은 채권 발행 못합니다. 근데 다 100% 현금 줘요. 좋아요. 자, 감면도 안 왔어요. 고가주택 과세 방법도 안 왔어요. 근데 그때는 8분의 8 마이너스 2면 안 되죠. 8분의 2를 대입해야 되죠. 그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때 양도시기가 언제가 또 문제가 돼요. 자, 원칙적은 환지 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시기를 계산할 때는 이게 환지 사업이잖아요. 환지 사업은 환지가 끝나면 뭐를 해요? 환지 확정 처분 공고를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청산금의 양도 시기를 언제로 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 2일이 양도 시기예요. 그죠? 그러면 도시비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과 같은 법률 용어가 뭘까요?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 날짜가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또 조합에 돈이 많고 납부한 청산금을 제대로 낸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이날이 이전 고시일이에요. 자, 요때까지 이전 고시일 전에 청산금을 다 지급받아 버렸어요. 그럼 이 양도 시기는 언제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이전 고시가 돼도 돈을 안 줘. 요때 돈을 받았어요. 그럼 대원칙이 뭐예요?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청산금 지급받는 게 중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청산금 지급받은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을 해야 돼요. 중과해야 돼요. 그런데 중과하더라도 시행령 163에 뭐라고 써놨냐면 조특법 7조에서 공익사업령 수용이 된다고 하면 중과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결국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조합은 입주권 상태로 파는데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써요. 내가 니한테 청산금 지급받을 2억을 내가 다 받을게. 내가 다 받고 다 끼고 보고 18억에 팔게. 그런데 청산금 네가 받아.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16억 중에 나는 14억에 팔게. 팔고 2억은 내가 받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요. 내가 이것을 16억에 팔게. 근데 네가 나한테 지급할 청산금을 다 주라. 그러면 2억은 네가 받아가라. 매수자가 받아가라 했을 때에 청산금 2억 받은 거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매수자일까요? 양도자일까요? 조합 양도자일까요? 조합의 입주권 양도자입니다. 2억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양도 시기는 언제가 돼요? 16억의 대금 청산될 때예요. 그리고 나중에 매수자가 2억을 줬으니까 매수자가 조합에서 2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청산금 받은 거 맞잖아요. 양수세 과세비가 또 걸려요. 그러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양수자예요. 그 돈. 하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이 안 됐죠. 지급받은 청산금 2억에다가 내가 살 때 2억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그럼 빼버리면 양도 제로가 되어버리죠. 근데 그렇게 그냥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조합원들이 으쌰으쌰 해버리면은 권리가액이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간부를 바꿔가지고 당초에 매매 시점에 2억이지 않았는데 어싸어싸 하는 바람에 3억으로 올라가 봤어요. 그죠? 그럴 때는 2억 상당분에서는 양도 차익이 발생 안 되겠지만 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되죠. 3억 마이너스 2억이니까. 그러면 그 1억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또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요. 내가 파는데, 2억은 내가 받으라고. 네, 매매가는 14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요? 원조합원이 돼요. 그죠? 자, 이제는 증여요.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했어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거예요. 자, 증여할 때 지급받을 청산금 2억은 빼고 증여를 할 수 있어요. 조합은 입주권만 증여할게. 그런다면 2억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2억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의 남편이 되겠죠. 그런데 2억을 포함해서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2억을 받아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2억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요? 납세 의무자는요? 수증자의 부인이 돼요. 그런데 무엇에 걸려요? 조합원 입주권이 일부가 팔렸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걸려요? 이월과세 문제가 또 걸려요. 근데 1세대 임주택이면 뭐 들어와야 돼요? 그 당에서 부인 또 와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느 쪽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청산을 많이 지급 안 하더구만요. 청산 좀 지급을 거 있으면 1+1으로 줘버려요. 그때 조금 아무튼 청산금 지급에도 상속받았을 때, 증여했을 때, 부담을 정했을 때, 포함해서 양도할 때, 빼고 양도할 때 양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아까 요 부분요. 요 부분 꼭 염두에 두세요. 고가 주택도 아닌데 이거 빼면 고가가 아닌데 이거 너무 고가예요. 안내세금 낸 사람 많아요. 예, 그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선배님들이 저기 835쪽에 보신다면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가 몇 가지가 있더라? 6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그랬어요. 근데 도심지구 환경정비를 개정을 해가지고 정비를 빼버렸어요. 그냥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 정비 사업, 자율 정비 사업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양상이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있더라. 양도차익 계산법은 똑같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 B점에서 주택과 부수도 지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관리처분 받으면서 주택을 안 받겠대요. 안 받고 자기는 뭐를 받겠다? 상가로 받겠대요. 그럼 상가로 받는다면 시행령 166조에 따른 이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걸 준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